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가 장막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받은 귀금속과 그림 등 드러난 것만 3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이어갑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쿠폰을 쓰려면 탈퇴 고객은 다시 가입을 해야 하고 쿠폰 대부분이 특정 신규 서비스에만 쓰여서 사실상 상술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0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던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던 디올백 사건을 포함해 9가지 혐의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 씨가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수사 대상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7월 2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사건은 9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은 이미 15년이 구형돼 1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채용 청탁과 엮인 서희건설 반클리프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그리고 공천과 연결된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 이권과 연루된 바쉐론 시계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디올백 사건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대통령 부인이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김 씨가 받은 귀금속과 그림 등 드러난 것만 3억 7천만 원이 넘는데 특검은 그동안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 덕분이었다고 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공직자 남편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쓴 적 없다고 했지만 특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검사 등 다양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김 씨를 찾아 금품을 주고 청탁했고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서희건설이 건넨 반클리프 귀금속과 통일교가 준 그라프 목걸이, 이배용 전 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준 이우한 화백 그림 등
특검이 수사로 확인한 귀금속은 확인된 것만 3억 7,725만 원에 이릅니다. 의혹이 커지면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통일교 샤넬 가방 선물을 부인하다 건진 법사가 실물을 제출하자 인정하고 사과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권한만큼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김 씨 수사를 막은 건 대통령의 힘이었습니다.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존하는 법으로 다 잡아내기 힘든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시간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하나로 합치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갑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정확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기억하는 당시 대통령의 워딩은 월담을 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이거 기억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체포해라. 예. 불법이다.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조 전 청장은 체포를 하려면 가능한 대상이 월담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느냐며 기본적으로 월담하는 국회의원 체포로 받아들여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청장과 통화를 나눈 시각에는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월담하는 의원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 전 청장은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병합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초원 멀리에서 달려오는 회색 콧불소에 빗댔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발언을 해온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면서도 차이를 조율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고물가가 민생에 부담을 주는 퍼펙트 스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와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콧불소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초원 멀리서 2톤 무게의 콧불소가 달려오는데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들이받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자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데 비판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분의 반쪽짜리 경제 실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주느라 세금을 더 걷든 국채를 더 발행을 하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은 줄어들게 되고 이 후보자가 현 정부의 기조와 호흡을 맞출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K-팝 그룹 에스파가 일본의 대표적인 연말 방송 홍백가 합전에 완전체로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인 멤버 닝닝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皆さんへ感謝を伝えるために一生懸命準備していますので聞いてしてください。지난달 에스파는 NHK 홍백가합전에 참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NHK는 에스파의 mem버 닝닝이 건강 문제로 불참한다고 돌연 공지했습니다. 에스파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안내됐습니다. 현재 닝닝은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돼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란 내용입니다. 에스파의 출연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일본에선 닝닝이 2022년에 공유한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구름 모양의 조명을 올렸는데 역사적인 비극을 가볍게 다뤘다며 홍백가 합전 출장 막아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엔 지금까지 14만 6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인 멤버의 과거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겁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지사항에 닝닝이 SNS에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면서 특정한 의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리뷰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연예인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는 직접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밤 11시에 캠핑장,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의 환호하는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데요. 지난 22일 한 캠핑 카페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리뷰를 올린 고객은 더 이상 캠핑장이 아니라 워크샵 혹은 대학생들의 MT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캠핑장 측이 사과를 했지만 계속해서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음악이 들려왔고 텐트 주변에서 입수식이나 보물찾기를 하는 시끄러운 진행이 계속되면서 멘탈이 나갈 것 같았다고 썼습니다. 이 캠핑장 안내사항을 보니 밤 10시부터는 조용히 취침으로 준비해달라, 이웃의 힐링을 방해하는 분들은 환불 없이 퇴장 조치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캠핑장 예절과 관리 부실을 지적을 했는데 이 소음의 당사자가 연예인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는 다른 팀이 없는 줄 알았고 일찍 돌아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면서도 캠핑장에서 불편하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헤비급 복싱 전 금메달리스트 앤서니 조슈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유튜버와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는데 직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검은색 차량, 이 안에 건장한 남성이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나이지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조슈아,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호소하던 조슈아는 부축을 받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슈아가 타고 있던 차량 완전히 구겨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 조슈아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조슈아는 유튜버 복서 제이크 폴과의 경기로 화제가 됐는데요. 넷플릭스가 경기를 생중계했고 대전료만 약 1,300억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쿠팡은 어제 고객들에게 1인당 구매 이용권 5만 원 이런 보상안을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안마저 새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상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쿠팡이 고객 신뢰 복원을 내세우며 공개한 보상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액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쿠팡이 새로 시작한 여행 상품 중개와 명품 쇼핑 서비스에 2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정작 주로 쓰는 쿠팡 종합몰과 쿠팡 이치에는 각각 5천 원씩 뿐입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여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퇴한 고객은 다시 쿠팡에 가입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상안마저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별로 만족스러운 보상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보상이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본인들 홍보용인 상품인 것 같은데요. 보상이 아니라 기만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5만 원을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 보니까 또 화가 나네. 전날 김범석 쿠팡 의장이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며 보상안을 내놓은 건데 여론은 싸늘하기만 한 겁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5만 원 쿠폰은 보상이 아닌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한 소비자 단체도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쿠팡의 대처에 불신이 커지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실제 쿠팡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직전보다 30% 가까이 급감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항 임시 텐트 안에는 유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도 카메라도 떠난 자리에서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일주기를 준비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폐쇄된 공항 안을 박인욱 씨는 걷습니다. 4일, 내일 365일인데 제가 320일 가까이 여기 있었을 겁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박 씨.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파견 나가 수습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가 내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해 페리오 같은 경우나 세월호 인양하는데 우리가 또 그 도움도 주고 그랬죠. 꿈에도 생각 못했죠. 내가 막상 유가족이 돼버리니까. 가족은 떠났고 이제 의지할 사람은 다른 유족들입니다. 성철음, 밥 먹자음. 옆 텐트 이웃 김성철 씨.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울고 혼자 그런 처진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족이 사는 공기, 일반인들과는 달랐고 서로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공항이 오랜만에 분주합니다. 상을 여기다 차리는가 봐요? 여기다 해가지고 한 상, 두 상, 세 상. 일주기 준비 때문입니다. 제사상 앞에 고개 숙이고 위패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사고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이 보이자 울음이 터집니다. 엄마는 결국 주저앉습니다. 텐트로 돌아온 밤, 가족들 생각이 더 납니다. 얼마나 살려고 화음 지르고 몸부림치고 가족 생각했을까. 자꾸 그게 머리에서 테이프 돌리는 것처럼 그게 자꾸 생각나서. 뜬 눈으로 지샌 뒤 일주기가 왔습니다. 매일 기록하던 참사 일수를 365일로 갈아 끼웁니다. 그러네요. 200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365일이니까. 사이렌과 묵념, 끝내 착륙하지 못한 승객 179명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였던 정치인들과 기자들은 추모식 뒤 모두 돌아갔습니다. 다시 유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서너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집에 갈 줄 알고 왔다가 오늘이라도 이렇게 많이 와줘서 다행이지. 이 유족들 못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공항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선한테도 진상규명하고 간다고 했어요. 원인 규명은 제자리를 맴돌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끝내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유를 알기 전까지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새해가 밝아오지만 이곳의 시계는 여전히 1년 전 오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은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어제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국회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헌화를 시작으로 추모사 낭독,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이후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는 중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가자 지구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를 공격했다는 주장에 평화 구상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As quickly as we can, but there has to be a disarmament. You know that we have to disarm with Hamas. 휴전 2단계 합의는 이스라엘의 철군과 가자지구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할 국제안정화군 구성 등을 포함합니다. 2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은 지난 10월 트럼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지만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종전 타결을 자신했지만 영토권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회담 직후 불거진 푸틴 대통령 저택 공격설이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91대로 푸틴의 관절을 노렸다며 이를 국가 테러로 규정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It's another thing to attack his house. It's not the right time to do any of that, and can't do it. And I learned about it from President Putin today. I was very angry about it.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치적 수작이라며 반박했습니다. Зрозуміло, що вчора у нас була зустріч з Трампом. І зрозуміло, що для русських, якщо у нас з Америкою немає скандалу, а ми маємо прогрес, для них це провал. 러시아가 이번 공격을 빌미로 협상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의 종전 드라이브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0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전북 내륙 등에선 오전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